네, 안녕하십니까. 당시정의 시간입니다. 네, 중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장사치, 글로벌 장사치 남종훈입니다. 네, 오늘 또 남 박사님하고 했는데 요즘 캐릭터 새로 만들었다고요? 소크라테스를 읽는 시장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시장에서 이렇게 네. 했죠. 개똥 철학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남지만입니다. 예, 이게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은 사기 번역의 대가. 아주 뭐 사마천은 사기가 아니고 그 우리 고전 문집을 얼렁뚱땅 실력도 없으면서 번역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김성기입니다. 네, 오늘 왕요인데 소년행을 한번 읽어보죠. 소년행, 소년의 노래. 출신사한 우림랑, 초수표기, 전어양, 숙지불량, 변정고, 종사유문, 협골향. 소년행, 소년의 노래, 왕유, 출신사한 우림랑, 관직에 나가 한조에서 우림랑이 되어 초수표기 전어양, 처음엔 표기장군 따라 어양에서 싸웠다. 숙지불량 변정고, 누가 알겠는가? 국경지대에 있는 것 고생되지 않는 줄을. 종사유문 협골향, 비록 죽더라도 오히려 협사라운 향기로운 이름 들으리. 짧게 말로. 예, 그러네요. 예. 少年行，我出身四韩于林壤，除虽骠骑战渔阳，孰知不详便庭苦，纵使犹闻甲孤乡。 예. 오늘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예, 캐릭터 바꿨더니 좀 장사시처럼 하려고. 더듬이 캐릭터로. 예. 그것도 괜찮네요. 예. 예, 뭐 해석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제목이 소년이에요. 소년행인데. 우리는 3인행인데 여긴 소년행이에요. 소년이 간다. 그 관계 있나요? 네, 소년이 가는 거죠. 뭐 큰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이게 젊은 혈기를 믿고서 이제 싸워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 혈기를 노래한 거죠. 그 행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가행은? 이게 돌아다닌다. 근데 이게 악부의 하나의 그 체예요, 체. 악부 체인데 소년들을 읊은 미녀 성격의 노래를 소년행. 네. 젊은 날의 꿈, 뭐 젊은 날의 꿈, 뭐 이 정도의 노래겠죠. 채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 쌀 이렇게 그거 하는 채? 아니, 문체죠. 시조 뭐 이런 거 문체죠, 문체, 체. 하나의 그 노래. 그럼 뭐 요즘 뭐 형식. 이거 뭐 트로트 무슨 뭐 그런 거겠죠. 그런 네. 식으로 분류하는 항목이라는 거. 그렇죠. 소년들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소년들의 꿈, 뭐 이런 거죠. 그럼 3인행도 뭐 3인체? 3인의 꿈, 사- 3인이 부르는 노래. 노래. 예, 되겠네. 그러네. 노래가 되게 긴데. 예. 긴 노래죠. 그 보니까 출신은 관직에 나갔다는 거겠죠. 몸을 뺐다는 게 이게 요새 출세하고 같은 말인 것 같고. 예. 한조 이 사람 왕유는 당나라 때 사람인데 음. 한조라고 한 거는 벼슬 이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벼슬 이름이 우림낭이라는 게, 우림낭이라는 게 한나라 때 벼슬이기 때문에 이게 당나라 사람이지만 한나라 때 그 명칭을 갖다 쓴 거거든요. 우림군에 네. 있었던 거죠. 그 예. 근위부대. 그리고 한나라 무제처럼 이게 변경을 그 국경에서 그 이민족하고 싸워서 국토 확장에 이게 했던 시대가 한나라 때. 그게 이제 당나라하고 굉장히 그 오버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왕유 때는 이게 안록산한테 이게 처음 맞던 때잖아요.
왕유 때는 그렇죠. 아직은 뭐 안락산까지는 안 갔어요. 잘 나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잘 나갔죠. 그 전에 누구야? 좀 사기 캐릭터 같아 이게. 이게 우아한 캐릭터예요 왕유는. 시중유화, 화정유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선불교에도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하나 한 편의 그림을 그리듯이 쓴 사람.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의 그 화면들이 축축 넘어가는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뒤를 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한나라 때 이렇게 투사하는 거는 뒤에 표기 장군, 예. 초수 표기 장군이 저기라네, 곽거병이라네. 곽거병한테 이렇게 투사해서 자기 당나라를 한나라로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곽거병이 저거잖아요. 그 처음으로 흉노를 이렇게 정벌한 그렇죠. 그 장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좀 이상해요. 거병. 예. 거병이 뭐야? 거병. 병을 물리친다. 그렇죠? 제거할 것자, 갈 것자의 병이니까 병사병이니까 뭐 싸움 나간 병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기 어디냐 저 서안 가면 이 곽거병 무덤이 있는데 엄청 크게 그 한무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흉노를 토벌한 뭐라 그러죠 석상 곽거병이 이렇게 말 타고 있고 밑에 흉노들을 이렇게 막 말로 밟고 있는 뭐 그런 석상도 있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자기들이 이겼다 뭐 이런 표시죠. 이게 이제 이 흉노족은 중국하고 역대로 계속 수천 년 동안 서로 이렇게 그 싸웠던 건데 옛날에 그 서융이라고 하는 융자가 바로 흉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 흉노가 강해지면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서로 이제 흉노가 지금 어느 족속이에요? 좀 땅으로는 몽고의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쪽 서쪽으로 몽고하고 몽고 서쪽으로 있는 땅이니까 중앙아시아까지 포함되죠. 그 후예가 지금 누구예요? 무슨 스탄에 있는 사람들하고 몽고 사람들 뭐 그러겠죠. 그래요? 위구르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력해요. 아직까지도 그 혈기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출신 그건 이게 우리는 너희 출신이 어디냐 이런 얘기의 그 명사가 아니라 몸을 빼서 한해 우림낭의 벼슬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림낭은 근위병들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날개하고 숲이 돼줄 수 있는 사람. 우림군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낭장이 됐는데 처음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전장터에 나갔다. 굉장히 그 멋지게 출세를 했네요. 어양은 뭐야? 어양. 어양? 네. 뭐 낚시하는데 뭐 바닷가요? 어양? 야 지금 보니까 북경시에 속하네요. 근데 왜 걔네는 그 북경에 그렇게 수도를 정했대요? 북경은 저기 때 한 거잖아요. 뭐 좋은 게 있다고? 그 명나라 때. 근데 이게 왜 세웠느냐는 걸 따져보면 연경. 이게 있어요. 걔네 갑자기 그 낙양이나 뭐 장안 이쪽에 있던 수도 정하던 애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북경으로 왔대요? 여기에서 봐요. 어양에서 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흉노 애들이 들어오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쪽으로? 네. 이게 이 회랑이 있어요. 네? 저쪽 사막 지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회랑이 북경 옆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거대한 회랑입니다. 해 뭐야? 회랑. 회랑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큰 통로죠, 통로. 이게 우회로인데 거대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고 쫙 들어오면 주변이 이게 절벽이단 말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 주변이 이제 산지고 여기는 거의 평지고 평지를 통해서 싹 들어오면 거칠 것이 없죠. 거기 그 팔달령 쪽에 장성 있잖아요. 거기 뚫리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거기 막아놓은 청지 거기가 마지막. 그래서 거기가 외적과 이제 한족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흉노족이 서쪽에 있고 뭐 이러니까 저쪽 그 낙양 쪽을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근데 거기는 수도니까 방비가 튼튼하거든요. 아, 이쪽으로 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도로라고. 네. 그래서 여기를 막는 것, 여기하고 이쪽 양쪽을 잘 막아야지만이 그 중국 중원 지역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서쪽하고 그 동북쪽. 예, 그래서 어양에서 싸운 거군요. 그렇죠. 처음엔 표기장군 따라서 어양에서 싸웠다. 예. 우리가 그 이 점심 때 보통 그 동양에서 신동양에서 우리가 짜장면 먹잖아요. 여기 여의도역 근처에 있는. 오늘도 거기 갑시다. 근데 거기 동양이라는 게 지명이에요, 지명. 아, 그게 지명이에요? 예. 어디 지명이에요? 그 절강성에 있는 동양시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하고 그 항저우 이 중간 지점에 있는 동양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가 가구를 잘 만들어요. 가구? 네. 가구 톡톡 있잖아요. 가구 톡톡. 예, 우리 그 공자 톡톡도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 신동양이니까 거기서 이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쪽 홍콩이나 대만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어요. 그 일부가 이쪽으로 와서 저쪽에 홍콩 대만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 꼭 신동양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 그거 물어봐야지 동양이 무슨 뜻인지. 네, 물어봐야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숙지부량 변정고. 문장이 좀 어렵더라고요. 향은 뭐 어자랑 같다라고 하셨나요? 근데 정은 뭘까요? 조정이란 말인가? 지금 변경이죠, 변경. 변경? 예. 변경의 그 뭐 요새 국경지대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는. 변경의 생활, 국경의 밤이네요. 변경 시대의 고충을. 근데 이게 좀 꼬아놨네요, 이게. 이 의미도 문장을? 뭔 말인지 숙부지 숙지불. 숙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랴? 불향 많을 줄 누가 알겠냐? 변정고 불고. 그러니까 불이 뒤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변정에서 불 다음에는 이 불 다음에는 고네요, 고. 결국 불고. 불고 변정. 음. 변정에서 표사. 고생 괴롭지 않을 줄 어찌 알겠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안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안 괴로워? 안 괴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고생 되지 않는. 왜 안 괴로워? 변경에 가면 맨날 괴롭다고 떠들더니 이제 또 안 괴롭다 그래? 즐거운 거예요, 이건 지금. 워낙 씩씩해가지고 불고. 젊은 혈기에 목숨 한번 던지는 거 그렇게 안 괴롭다는 거죠. 뭐 이까 예, 뭐 이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도 기계가 이렇게 센 걸 얘기하는 거야. 네. 소년이니까 군대 생활 안 괴로워요. 저 적성이 맞아요. 뭐 이런 거야. 그게 뭐 3년 뭐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요즘 그 군대 가는 친구들이 요즘 저기 누가 갔죠? 아니 그것도 가능해요. 왜 해병대 지원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 걸로 보면 아유 해병대 안 괴로워요.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뭐 이렇게 하는 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좀 약간 그 좀 다듬어 갖고 나온 얘기 아니에요? 더듬어 가지고, 다듬어서 나온 얘기인데 방송용으로. 방송용으로. 이것도 방송용이겠죠 뭐. 예. 근데 왕유가 이런 시를 썼을 때는 게 좀 그러네. 맨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젊었을 때 이렇게 또 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예요, 이게. 시대 분위기.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해병대 갔다 와도 뭐 장군으로 뭐 전공을 일으켰다고 사병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는 일약 뭐 대령, 소령 이렇게 일약 사병을 임명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왜 장교로 간 사람만 별로 갈 수 있고 네. 사병으로 간 사람 중에도 내가 가보니 그 적성이 맞네. 나 장교 교육과정 받아가지고 장교로 가야지. 이게 돼가지고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왜 안 되죠? 우리나라? 그게 뭐 있지 않나요? 뭐 3, 4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하사관으로 갔다가 네. 뭐 이렇게 전공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아니, 전쟁이 있지. 없어도 그게 훈련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쫙쫙쫙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근데 시스템 아닌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연주를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학연과 지연과 이 육사 라인 무슨 라인 라인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니까 그거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거는 개인의 능력 이것만 본다는 건데 이제 좀 다른 거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이 연출, 이 라인 문화는 이게 어떻게 철학적으로 어떤 뭐 그게 제 생각에는 줄이 뒤집어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연역이 그래요? 중국은 그 유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항우하고 좀 유방. 위험하였어요. 지금 미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가지고 사죄드립니다. 네. 그 유방이 네. 이 그 실량판의 그 불안당이잖아요. 양아치 하다가 천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모델로 이렇게 있는데 우린 그런 문화. 우리나라에서 역성혁명을 해도 이 바닥에서 엎은 게 아니고 다들 그 최소한 호족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없잖아요. 그 밑바닥에서 뒤집은 게 없네요. 그 번쾌도 그 개 잡던 사람이고 그러죠. 그 형님으로 모신 그 개백정이 형님으로 모시던 게 유방 아니에요. 걔가 저 황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개백정하고 같이 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왕이 되고 뭐 이런 역사를 가지면은 이게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뭐 이성계가 실제로 어떤지는 몰라도 아무튼 포장은 그렇게 했잖아요. 윗대에서부터 뭐 어떻게 되고 뭐 전주에서 뭐 벼슬을 하고 뭘 해서 저기 도망을 가가지고 아무튼 그나마 벼슬을 위해 했다. 그렇죠. 예지 그냥 뭐 장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임꺽정 같은 사람이 한번 한 번에 잡았어요. 왕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괄이나 이런 사람.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 DJ나 노무현도 사람들이 그때 인정 못한 게 한 상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 그거잖아요. 뭐 다른 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니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 하냐. 뭐 이런 심리. 그게 굉장히 다 컸어요. 큰 거죠. 그게 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예전에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었던 게 이 무의식적으로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뭐 학연, 혈연, 뭐 지연, 뭐 이런 것들의 그 부분에는 어떤 그 허위적인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상고 출신 그런 거에 대해 무시하고 무슨 얘기를 정당한 얘기를 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개무시했잖아요 당시에. 일단 뭐 조정동이라는 언론이 먼저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면 또 다시 또 반복해서 이게 생산하는 이런 구조. 야 지금도 뭐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사고. 비록 죽더라도가 되겠죠. 종스요. 이게 협객의 꾸샥. 협객의 골과 향기가 있다라는 말이 들리면 만족한다는 얘기네. 전설은 남는 거다 이런 거죠. 레전드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혈기. 이게 문이 들을 문자가 알리다 이런 뜻도 있지 않아요? 들리다, 알리다. 그러면 들으면 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라. 뭐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왜 안 하시고 죽는 주체가 그걸 이제 죽어서라도 듣는다. 내가 알리고 싶다, 내가 듣고 싶다. 협골향이 좀 그런데 협골. 여기 좀 특이하죠.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당시에 많이 쓰이던 표현이에요. 협객. 요거 조금 이렇게 모르시는구나. 모르겠어요. 근데 구어적인 느낌은 좀 들어요. 좀 이렇게 꼬운 구어적인 느낌. 이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호언장담 형식으로 뭐 이렇게
남아 당자강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됐던 시대 분위기가 이 한편의 시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번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몸 던져보자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몸 희생하리. 예. 그러니까 집안을 일으키려는 젊은이들이 막 전쟁에 이 참전 의지가 있었던 그 시대 분위기죠. 예. 명예와 이 협자가 나는 이게 좀 고치네요. 예. 근데 이게 이협 협이 뭐야 협? 이게 저기 사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협계 결정. 예. 뭐 요새로 하면은 깡패를 좋게 말한 거죠. 의협. 의협. 그래서 그 그냥 깡패랑 무림 이제 무협의 세계에 있는 강호의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기 열전에 나오는 협객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의협이에요 의협. 네, 그걸 위해서 법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넘어서서 그걸 실현하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낭만적인 그 혁명가의 모습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시황이나 뭐 누구를 이제 이게 암살하기 위해서, 예? 암살하기 위해서 형과 어복에다가 칼을 넣고 접근하는 이런 의협들, 예, 그 기꺼이 대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독재자를 위해서 자기를 통치. 그 안중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 이게 또 협객의 그 올바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안중근, 윤봉길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 동양에는 이런 협객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게 스나이퍼인가요, 이거? 스나이퍼기도 하고 예, 그분들은 이걸 의협- 테러리스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의협을 넘어서 네. 의사, 지사, 열사로 그래서 그러니까 협행이 이게 이 일정한 그 도에 도달하면 그거가 된 거죠. 의사. 근데 이제 문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자는 네. 도끼예요, 도끼. 무사에서 선비사자가 선비사자가 예, 무사거든요, 무사. 원래 사라는 글자에는 이 도끼를 이렇게 땅에다 탁 이렇게 꽂아놓은 그 모습이거든요. 원래 싸우는 사람이네. 예, 사우랍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협자도 이게 지금 코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글자예요. 뭐냐면 이렇게 팔 사이에 뭐가 나 있어. 근데 사람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뭔가 이 그 무당처럼 뭔가 장신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이게 협자거든요. 사람, 예. 정확히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이 장사인 어떤 친구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탁 킬 수 있는 유방이나 뭐 이런 던케 이런 애들이 힘은 용력은 하여간 대단했던 애들이거든요. 아 알았다. 그래서 협의 문화는 동양의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알았어요. 이게 문제냐면 최소한 골목대장은 돼야 된다 이거야. 조무래기들을 한 두세 명은 거느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걸자 있잖아요. 인걸할 때 걸자. 네. 하나라의 거랑. 네. 예? 네. 그 걸자도 이렇게 나무 위에 네. 발이 이렇게 있거든요. 발이. 네. 왼발 오른발이 있는 게 걸자예요. 나무 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나무를 훌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순임금도 밑에 네. 그 발이 있죠. 천천히 걸을 천인가 뭔가. 네. 근데 이게 천천히 걷는 거지 이게 윙윙 날라왔던 용력이나 무력이 대단했던 그 무리를 이끌고 거기다 머리까지 좀 뛰어난. 네. 자기가 머리가 좀 비었으면 이제 뭐 장량이나 이런 사람 빌려다가 쓰는 이 유방 같은 친구도 있지만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구나. 나무를 뭐 휙 넘어다닌다든가. 이게 나무에서 나무로 갈 수가 있대요. 이게 한 나무에서 나무를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휘청 흔들잖아요. 흔든 다음에 옆나무로 휙 간다 그러더라고요. 무협이 원래 그런 나무에서 이렇게 제비 놀던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그 홍콩의 그 의협 영화 보면은 항상 바바바박 하고 날아다니잖아요. 뿌리가 있군요, 뿌리가.
그 와호장명에서 경공술이라 그러나.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협 다음에 골이 들어간 것은 좀 독특해요 이게. 골수까지 그게 협이다 이런 뜻인가 보네. 아니면 이게 갑자기 죽어가지고 죽으면은 백골이 들어가는 게 뼈잖아요. 죽어도 협이다. 네. 골수까지 협이다. 죽어도 협. 죽어서 뼈가 이렇게 백골이 쭉 드러날 때 그 향기로운 이름. 이야. 네, 아무튼 글자로 보면은 뭔가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이 뭐랄까 힘이 있네요. 네, 좀 이렇게 골기가 느껴지죠. 이게 김수영이 얘기하는 골기? 네, 풍골이나 골, 네. 뼈다귀가 좀 느껴지는 거죠. 네. 골기가 뭐예요? 골기. 골, 뼈가 갖고 있는 힘이죠. 뼈와 살로 얘기했을 때 이 살은 뼈에 붙어 있잖아요. 네. 이 골이 있어야 뼈가 있어야지 살이 붙는 거 아니에요. 사골 생각나는. 이 그래도 골기라고 이게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 네. 의기, 껍데기는 가라 뭐 그런 시에서 네. 껍데기를 다 빼고 제거한 알맹이, 아 알맹이. 예, 뭐지? 고갱이? 네. 예, 고갱이죠. 자. 아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음. 마치도록 하죠. 뭐 너무 26분이나 촬영해서 누가 볼지 모르겠네. 읽으시고 네. 마치죠. 소년행 네. 출신사한 우림랑 관직에 나가 한조에서 우림랑되어 초수 표기 전 어양 처음엔 표기 장군 따라 어양에서 싸웠다. 숙지 불량 변정고 누가 알겠는가 국경지대에 있는 것 고생되지 않는 줄을 종사용은 협골향 비록 죽더라도 오히려 협사랑은 향기로운 이름 들으리. 이름을 역사에 멋진 이름을 남기고 싶은 젊은이의 그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예, 일반인의 상식을 깨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잖아요. 일반인들은 군대 가면 고생하는데 이 친구는 다르네요. 깡다구가 있는 거죠. 깡다구, 오랜만이다. 깡다구.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깡다구 있는 이게 저 어렸을 때 형들이 다 예. 동네 형들이 깡다구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골이라는 게 네, 뼈다구, 깡다구, 그 깡다구입니다. 이 골이. 골기의 정확한 번역은 깡다구다. 네. 근데 왕유가 깡다구 얘기할 줄은 좀 몰랐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특이한 발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깡다구.